안녕하세요. 토토랑 박가입니다. 오늘은 토토 없이 혼자 주말 농장에 나왔습니다. 토토 농장을 시작한 지 2009년 토토가 막 태어나자마자 시작했어요. 그래서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네, 최초에 제가 이 주말 농장을 시작할 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화학 비료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병충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농약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주말농장은 이제 2회째 되던 해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마트에서 사 먹지 왜 내 가족을 위해서 농장을 하는 것인데 괜한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 농장을 유기농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14년째 화학 비료 및 농약 없이 지금 농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참조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농장은 그 일반 농법, 그다음에 유기농 농법, 무농약 농법, 친환경 농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농법은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일주로 사드시는 그런 그 채소를 기르는 방법인데요. 화학 비료와 함께 농약을 사용해서 병충해를 없애는 농법을 말합니다. 무농약 농법은 화학 비료는 어느 정도 사용하는데 농약을 치지 않는 농법이고요. 친환경 농법은 화학 비료 및 일반 그 농약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유기농 농장의 첫 번째 조건은 토질입니다. 토질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주말농장의 성패가 유기농으로 되냐 아니면 농약을 쳐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냐가 판가름 납니다. 유기농은 그 안에 지렁이가 많이 살게 됨으로써 지렁이가 땅을 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땅을 숨을 쉬게 하고 지렁이가 배변을 한 그 배변토가 거름 효과를 발휘하게 돼서 만약 굉장히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충해가 오더라도 병충해의 실제 상처를 받기보다는 훨씬 잘 자랍니다. 저는 그 무농약 농법이나 친환경 농법보다는 순수 퇴비 및 그다음에 벌레 기피제를 제가 순수 만들어서 이 농장을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실제 화학 비료나 농약 없이 농장을 유지를 해도 드시고 그다음에 기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주말 농장에서 충분히 100% 유기농 먹거리를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그 유기농 관련된 유튜브를 보시면 땅을 만드는 방법을 잘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무 숯과 그다음에 유박, 퇴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땅을 잘 섞어줍니다. 섞어주고 난 다음에 잡초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해놓고요. 그 자리에다가 이제 양배추와 그다음에 당근, 봄배추, 상추 모종을 현재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양배추는 병충해가 굉장히 많이 꼬이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양배추 농사를 재보니까 병충해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마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병충해가 자라고 난 다음에 얼만큼 그 회복이 되는지를 보시면 굳이 농약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양배추 농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제가 이 농사를 100% 유기농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아침에 시간이 되면 나와서 이 청벌레를 다 잡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청벌레가 아주 싹을 잘 틔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먹고 살려고 이거를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잡아내야 됩니다. 이거 잡아내서 다 저 세상으로 보내줘야 제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썽을 일으켰던 양배추가 아주 기가 막히게 컸습니다. 이게 정말 여름철 내는 효자인데요. 이것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해놓고 김치냉장고에 넣어서 저장을 해 놓으신 다음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작년에 봄배추를 심어서 실제 수확하기 전에 모습을 제가 찍어 놓은 건데요. 옆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병충해 피해를 입긴 했습니다. 그러나 드시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런 상태가 괜찮다 싶으면 이 농법을 한번 계속해서 따라 하시면 될 거고요. 아니면 마트에서 사는 깨끗한 그런 병충해 없이 자란 배추를 드시고 싶으시면 일반 농법으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봄배추가 거의 다 알이 찬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쯤 수확을 해서 김치를 담아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병충해를 많이 입는 작물 중에 하나가 마늘입니다. 마늘은 여러분들 사 드시기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실제 마늘 심을 때 이 안에 고자리파리라는 그 병충해가 굉장히 많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토양살충제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서 그 벌레들이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늘을 심을 때 일체 농약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땅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지렁이들이 많이 살고 토지를 중성화 시켜 가지고 마늘이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서 실제 병충해를 입더라도 이렇게 마늘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땅의 성질이 병충해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양파도 고자리파리를 마찬가지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 농가에서는 그 양파를 심기 전에 이 안에다가 토양살충제 역시 엄청나게 부어댑니다. 농약 없이 길러봤기 때문에 죽기는 합니다. 죽기는 하는데 많이 심어가지고요. 죽더라도 그 옆에까지는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고자리파리 말고도 많은 병충해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10여 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약 없이도 이렇게 충분히 농사를 질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농 농사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이 풀입니다. 풀, 잡초와의 전쟁인데요. 통상 일반 농법을 할 때는 이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 제초제를 많이 뿌립니다. 그리고 일반 주말농장을 분양할 때도 제초제를 먼저 뿌려서 여러분들이 주말농장을 잘 안 오시게 되면 이 풀이 엄청나게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농장주들이 실제 제초제를 뿌리고 그다음에 그 농장을 분양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풀이 자라는 것을 억제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굳이 하지 마시고요. 제초제 없는 농장을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실제 홈이나 괭이로 해서 이 풀들을 잡초를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초는 그 자라기 전에 뽑아주는 게 좋고요. 너무 자라가려면 뿌리가 깊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했을 때 뽑아주시면, 특히나 물을 주고 뿌리시면 잡초가 쉽게 뽑히거든요. 이렇게 뽑아놓고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늘에도 역시 이렇게 잡초가 자라고 있네요. 그래서 잡초가 너무 크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뽑아주시면, 제거를 해주시면 마늘이 자라는데 지장이 없겠죠. 여기 머위밭에도 지금 잔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풀이 자라기 전에 미리미리 뽑아줘야 쉽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에 자주 나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풀들을 제거를 해주셔야 농사짓기가 수월하십니다. 풀이 한번 치면 그 해 농사는 망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주말농장은 올 때마다 이렇게 풍광이 달라집니다. 여기는 현재 호박하고 오이 모종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요. 어디야 잘 올라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저 안에 호박이 지금 이제 고개를 뾰쭉 내밀고 올라오고 있네요. 이 호박은 제가 한 10대 개 심어놨는데요. 이렇게 잘 올라오면 옆에 있는 집까지 나눔을 해서 맷돌호박인데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정도 오게 되면 활짝 핀 호박잎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와 양파 사이에 지금 루꼴라를 뿌려놔 가지고요. 루꼴라가 잘 올라왔습니다. 이 루꼴라는 피자 위에 올려다 드시면 그 풍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루꼴라가 이제 자라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진짜 부자 새싹이 이틀 전에 방풍을 수확했는데 벌써 방풍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 3일만 더 지나면 다시 한번 방풍을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추도 3일 전에 수확을 했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일단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바로 또 재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근은 싹이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당근도 조금 더 지나고 나면 한 구멍에 우선 3개 정도 남겨놓고 솎아낼 예정이고요. 상추는 농약 없이도 뭐 잘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단 땅 속에 지금 이제 그 퇴비 같은 걸 흠뻑 넣어 가지고요, 추세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 엊그제 심어놨는데 엄청나게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면 바로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 상추에도 벌레가 낀다고 해서 약을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마트에서 사드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 같은 거 치지 마시고요, 그냥 자라는 대로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동파가 열리려고 지금 이제 꼬투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 꼬투리가 벌어지면서 이제 파가 열리거든요. 파가 열릴 때 신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나왔네요. 여기도 나왔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파가 열립니다. 이 미나리 밭이 너무 추워서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미나리 꽝을 옆에서 좀 퍼와가지고요, 모종 하나씩 이렇게 심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나리가 이제 모종이 이렇게 하나씩 다 분리가 되거든요. 인터넷 보시면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요. 집에 그 미나리를 통째로 사드시면 뿌리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하셔가지고요, 하나씩 그래서 심어 놓으시면 여기까지 이제 잘 던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유기농이거든요. 따로 하실 게 없습니다. 심어 놓기만 하면 봐도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심어 놓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여기 심어 놓기만 하면 여기서 그냥 다 자랍니다. 이렇게 쉬운 쉽게 농사 짓는 게 없어요. 그래서 꽂아놓듯이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심어놓기만 하면 여기에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미나리가 풍성해질 겁니다. 풍성해져. 그래서 어렵지 않게 1년 내내 드실 수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뭐 나름 해드리고 싶어도 제게 이제 내년에 많이 나오게 되면 나눔을 해드릴 테니까요. 불미나리거든요. 남겨놓으시면 방문록에나 댓글에 남겨놓으시면 오래 잘 키워가지고요, 내년에 드실 수 있도록 나눔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그래서 미나리를 이렇게 중간중간 죽은 자리에다 꽂아놓기만 하면, 그 물만 주면 돼요. 물만.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퇴비가 생명이니까 애들한테는 저희들 밥 먹듯이 영양분이 땅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지렁이가 잘 살 수 있도록 퇴비를 여기다가 잘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으면 벌써 쉽죠?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시고 일단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